오너 리스크 영상에 유독 댓글이 길게 달리는데 F킬라 방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할 말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F킬라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대기업 문화를 전면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오너 체제의 맹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재벌과 언론의 역학상 언론사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범현대가의 재벌 3세 구성원들이 70명으로 불어났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이 숫자는 범현대가 기업의 회장들 대기 인원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0명의 재벌 3세들은 회장이 이미 되었거나 앞으로 회장 혹은 그랑 비슷한 위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동시에 재벌 2세들은 명예회장이나 총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섬겨야 될 재벌 회장님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누적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습과 더불어 기업 쪼개기 상장이라는 꼼수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고, 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손은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을 쪼개서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기업을 쪼갠 뒤에는 사업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땡겨오는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쪼개기 상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물적 분할이죠. 문제는 쪼개기 상장의 과정에서 본 회사 주식의 가치는 희석이 되고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대주주는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데 지배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은 확장이 되고 투자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자본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주주 일가만 이익을 보고 개인 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행태는 근절이 돼야 하는 게 핵심이다. 범현대가로서 세습과 동시에 쪼개기 상장으로 악명을 떨쳤던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HD현대입니다. 과거에는 현대중공업 지주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정몽준 일가라고 할 수가 있고, 정몽준의 장남 정기선에 대한 승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쪼개기 상장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가계도를 보시면 정주영 선대회장의 직계로서 육남인 정몽준이 HD현대를 물려받았고요. 2세에서 3세로 세대 교체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장남인 82년생 정기선에게 세습을 해주는 과정인 것이 HD현대의 현재 상황이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후대에 세습을 한다고 선대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되는 개념입니다. 재벌 3세 정기선이 HD현대 사장이지만 2세인 정몽준도 HD현대 총수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총수라는 게 선대 회장 같은 개념이죠. 먼저 세습을 진행한 다른 재벌들을 참고해 보면은 자식들이 경영을 잘 못할 때 등장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전혀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자식에게는 또 회장 자리를 마련해 주다 보니까 회사에 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구조 조정이고 또 쪼개기 상장이라는 거죠. HD현대는 여전히 세습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계도를 보시면 정기선 말고도 96년생 차남이 있고 딸도 둘이나 있습니다. 아직 차남 정예선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남은 현재 경험을 쌓는다라는 명목하에 금융권에서 경영 수업 비슷한 것을 받고 있는 중인 듯 합니다. 정몽준은 딸도 둘이나 있어서 자식들은 총 4명인 것이고, 심플하게 보면은 자식 숫자만큼 HD현대가 쪼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 HD현대의 원래 이름은 현대중공업 그룹이었죠. 2017년 4월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4개의 회사로 분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4명이기 때문에 4개로 쪼개진 게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조 조정이 되는데 느닷없이
현대로보틱스는 HD 현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현대건설기계는 2021년 설립된 현대제뉴인 아래로 들어가 버리고 현대중공업은 2019년에 설립된 한국조선해양에 자회사로 들어가 버리고 현대일렉트릭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조정이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 주주인 정몽준의 HD현대의 지분이 10.15%에서 25.8%로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세습을 위한 구조조정일 뿐 아니라 정몽준의 지분을 늘리는 작업도 동시에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타쌍피 정몽준의 지배력 확대랑 동시에 세습을 위한 그룹 쪼개기 작업이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구조조정이죠.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한 구조조정인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1.4%에서 32.65%로 증가를 했다고 하고 반개회사를 포함한 경우엔 42%를 넘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떼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HD현대를 4등분한 구조라는 것이고 정몽준의 자식 숫자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룹을 4등분한 근거가 자식 숫자가 아닌가라는 에프킬라의 내피셜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 조정에 대해서 각 주체마다 다 입장이 다른데 먼저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기업 분할이 정몽준 회장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정기성 부사장에 대한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입장을 또 보면은 현대중공업의 기업 분할을 통해 노동자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이들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기업 분할의 목적으로 제시한 경영 효율성은 분사한 회사의 매각 등 완전 분리, 고용 조정, 임금 조정 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의 피해가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고용 상태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HD현대, 즉 구현대중공업 그룹의 입장을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경영 효율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분할을 진행했고 물적 분할 역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결정이었다. 반면 승계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분할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일 뿐이고요. HD현대의 진짜 입장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랑 승계를 위한 구조조정이었다 라는 게 진실이죠. 여기까지의 작업이 1단계였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자금을 땡겨오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고요. 또 오너 일가만을 위한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